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환갑을 맞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동안 혼자 지내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도 틈틈이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면 참 건강하고 활기차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게 더 편할 뿐이었어요.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어렵기도 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군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금방 지나가곤 했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게 저의 작은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편안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당황한 저는 황급히 근처 카페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옆에서 함께 비를 피하던 한 신사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처음 본 사람의 친절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젖은 제 어깨를 보며 비가 참 매섭게 온다고 말을 건넸죠.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근한 유머가 섞인 말투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어휴, 이거 옷이 다 젖으셨네요. 이거라도 좀 쓰세요. 금방 마를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질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요즘 날씨 참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근처 사시나 봐요. 네, 여기 공원 근처에 살아요. 산책하다가 이렇게 비를 맞았네요. 아이, 그러셨구나. 저 최준호라고 합니다. 근처에 자주 오지만 이런 로맨틱한 빗속 만남은 영화에서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제 운이 꽤 괜찮은가 봅니다. 어머, 그러게요.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색하면서도 신기하네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해서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인연은 제 안목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 돕는 거죠. 하하하. 무역회사를 운영하세요? 멋지시네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평범하다는 건 때로는 가장 근사한 일이에요. 이런 뜻밖의 순간을 만날 여유가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비 그칠 때까지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공원에서 그 남자를 또 마주쳤을 때는 저도 모르게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몇 번의 우연이 겹치고 난 뒤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성껏 쓴 손편지와 함께 예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매번 우연히만 마주치니까 좋은 건 잠깐이고 집에 가면 허전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다음엔 우연히 우리를 비켜가면 어쩌나 싶고요. 그러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또 마주칠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젠 우연 말고 인연으로 한번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냥 편한 친구처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사이요. 아, 친구처럼요? 하긴 매번 비를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하하, 아유, 그쵸. 이제는 날씨 상관없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밥도 먹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보면 어떨까요?
아, 저도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좋아요. 그러시면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식사 어떠세요?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편안해서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좋은 생각 같네요. 약속 당일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꼼꼼히 챙기며 긴장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장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우아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더군요. 작은 촛불이 놓인 테이블로 안내하며 편안히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부드럽게 메뉴판을 건네며 제 입맛을 먼저 물어보았죠. 어색함이 금방 풀리고 따뜻한 기운이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배려 하나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울림을 만들었죠. 그날 밤 제 심장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바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세련된 말투와 이야기에 자꾸만 빠져들었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문득 앞으로의 만남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의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의 고요했던 마음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와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며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저는 친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저는 자연스레 그 사람 이야기를 꺼냈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의 얼굴에 미묘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 요즘 눈에서 막 하트 튀어나오는 거 알아?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솔직히 좀 걱정도 돼. 너 연애 근육 다 빠졌잖아. 지금 너무 급하게 달리다 삐끗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야? 연애 근육은 또 뭐야? 하긴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몸이 기억을 못하나 봐. 처음엔 조심한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이래 있네. 그래.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잔소리 좀 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템포 조절이 중요하다니까. 좋은 사람 같다고 바로 풀악셀 밟지 말고 조금만 더 천천히 만나봐. 이 나이엔 서두르다 발목 꺾이면 진짜 답 없어. 풀악셀이라니 너무했네 진짜. 그래, 솔직히 나도 조금 당황스럽긴 해. 내 나이에 다시 설레고 이런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어쩔 줄 모르겠었어. 뭐가 민망해? 오랜만에 설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다만 천천히 알아가도 충분하게 좋으니까 네 마음 좀 더 아끼란 말이야. 알겠어? 알았어. 알았다고. 네가 왜 이렇게 연애 박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네 덕에 정신이 좀 드네. 나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신중하게 해볼게. 고맙다 박사님. 친구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여동생이 저를 찾아왔죠. 저녁을 먹으며 동생에게도 자연스럽게 최준호 씨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제 얼굴을 보며 활짝 웃었고 저도 기분 좋게 웃었죠. 그런데 잠시 후 동생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지더군요. 언니, 요즘 완전 화사하다. 누가 보면 무슨 로맨스 드라마 여주인공인 줄 알겠어. 근데 언니,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내가 보기엔 언니가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즐기느라 정신없어 보여서 걱정이야. 좀 진정하고 정신 차려봐. 로맨스 드라마는 후반부에 반전이 있는 거 몰라? 뭐야? 너 또 왜 이래? 무슨 반전이 있다고 그래? 그냥 오랜만에 설레고 좋은 것뿐이지. 아니 누가 반전이 꼭 나쁘다고 했어? 그 사람 좋은 사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막 구름이 걷듯이 붕 떠 있으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잖아.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발바닥 바닥에 딱 붙이고 천천히 살펴보면서 만나란 얘기야. 아예 초장에 정신 차리고 가야 나중에 덜 피곤해. 저는 친구와 동생의 비슷한 조언에 계속 마음이 걸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빨리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잠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머리를 저으며 걱정을 떨쳐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친구와 동생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마음은 밝고 행복한 상태였어요. 앞으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죠. 천천히 만나라는 조언은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만 이미 시작된 이 설렘을 억지로 숨기진 않기로 했어요. 그저 행복한 마음으로 다가올 다음 만남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약속날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어요. 멀리서 제가 오는 모습을 발견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빼주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마음을 빼앗겼죠. 사실 사별한 남편은 무뚝뚝한 전형적인 부산 남자였거든요. 그에 반해 준호 씨는 참 다정다감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듯 했어요. 식사를 하며 나누는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웠죠. 제가 젊었을 때 원양 어선을 탔었는데요. 한 번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배가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는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죽겠구나 했죠. 그런데 갑자기 선장님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봤죠. 근데 희한하게 그 노래를 들으니까 긴장이 싹 풀리더라고요. 다 같이 웃으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폭풍이 잦아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장님이 그 노래를 부르면 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나름의 징크스가 있었던 거죠. 어머, 정말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네요. 그런 일도 겪으셨어요? 그럼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 사는 데는 그런 신기한 일이 가끔 벌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도 뭔가 인생에 위기가 있다 싶으면 유쾌하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고민과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한편은 중요한 계약이 무산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속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웃었더니 정말 상황이 다시 풀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뭐든 웃으면서 넘기면 결국엔 다 잘 풀린다는 걸요. 와, 준호 씨는 그런 특별한 경험 덕분인지 매사에 여유가 느껴지네요. 제가 괜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요.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니 참 다행이네요. 사실 그게 제 작은 비밀이었는데 오늘 특별히 공개한 겁니다. 그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곤 했죠. 그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미술관의 특별 전시회에 저를 데려가기도 했어요. 또 어느 날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아한 분위기가 감도는 음악회에도 초대했죠. 태어나서 그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저는 어느새 그런 문화공간의 매력에 젖어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곳을 다니는지 이 늦은 나이에 알게 되었죠. 그가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장소에 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이거 특별히 혜정 씨 생각하면서 골라봤어요. 색깔이며 촉감이며 볼 때마다 혜정 씨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어머나,
저를 생각하시면서요? 이런 선물은 정말...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그저 정말 오랜만이라 준호 씨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네요. 아,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챙겨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저를 그 순간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준호 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복해졌어요. 어느덧 저는 그의 삶 자체에 빠져들고 있었죠. 저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저 자신까지 특별해지고 우아해지는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오랜만에 찾아온 이 감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저는 이 행복한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준호 씨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주었죠. 잠시 준호 씨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였어요. 그때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머, 또 오셨네요. 네? 저요? 네, 전에 몇 번 오셨던 것 같은데. 어머,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여기 오늘 처음인데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셨나 봐요. 어머, 제가 다른 분이랑 헷갈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뭐. 맞아요. 저는 그 레스토랑을 처음 방문했었어요. 제가 평소 그런 곳을 갈 리가 없거든요. 처음 식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유독 저를 반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직원이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다시 그 직원을 찾아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 묻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준호 씨와 길을 걷다가 그의 지인을 마주쳤어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지인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죠. 아이, 최준호야. 이야, 오랜만이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어? 옆에 분은 누구? 이야, 너 이번에 또? 야, 박성광이, 오랜만이다. 아이, 근데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친구 혜정씨. 아, 혜정씨. 쟤는 내 친구 박성광. 아, 야, 혜정씨한테 인사나 제대로 해. 아하. 아휴, 안녕하세요, 혜정씨.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급해서 먼저 가볼게. 나중에 연락하자. 그래, 가라. 아유, 혜정씨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준호 씨 지인의 그 말이 순간 머릿속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또라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준호 씨에게 물으니 원래 장난기가 심한 지인이라고 둘러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저를 따라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준호 씨는 급히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요. 다녀와서 바로 연락할게요. 그 모습을 보자 전에 그가 사업상 지방에 갈 일이 없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와 데이트가 잦아 제가 일이 바쁘지 않냐고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죠. 어쩐지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죠. 제 눈앞에 당장 보이는 행복한 순간들만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만큼 오랜만에 찾아온 이 인연이 저를 행복하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작은 의문들은 자꾸만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행복해지려 할수록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죠. 어쩐지 한번 생겨난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결국 점점 더 선명해지더군요. 어느 날 그의 차에서 내려 함께 걷고 있는데 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순간 명함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주워주려는데 순간 눈길이 그 명함 위에 멈추었죠. 명함에 적힌 이름은 그가 평소 말했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명함이 아니라 평소 준호 씨가 대표로 있다는 무역회사 명함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대표 이름만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순간 굳더니 눈빛에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드러났죠. 이거 명함 떨어졌어요. 고마워요. 이거 거래처 사람이 준 걸 제가 실수로 넣어뒀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정리를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가끔 헷갈리네요.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저는 그 순간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애써 모른 척 명함을 돌려주었어요.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서둘러 지갑에 넣었죠. 하지만 이미 그의 떨리는 손끝을 봐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박힌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자 그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던 과거 이야기들이 이제는 어딘가 어긋난 조각들처럼 느껴졌죠. 사업이나 해외 경험담 등 화려했던 그의 말들이 문득 허술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을수록 그는 늘 정확한 정보를 주는 대신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곤 했더군요. 한번 생겨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어쩌면 그의 우아함과 매너조차도 계산된 행동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토록 멋지고 세련됐던 그의 이미지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은 점점 더 벌어지며 깊어졌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 깊이 뿌리내린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것 말이죠. 의심이 깊어지자 저는 무언가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나눴던 그 사람과의 대화가 문득 떠올랐죠. 그는 얼마 전 자신이 나온 대학의 동문회 일정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에 맞춰 조용히 동문회 장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동문회 행사장 입구에서 참석자 명단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했지만 최준호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 명단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 최준호 씨라고 아세요? 젊었을 때부터 무역회사 하셨던 분인데 오늘 이 동문회에 참석한다고 했었거든요. 최준호요? 글쎄요, 이름이 좀 낯선데요. 몇 학번이라고 하셨죠? 정확히 몇 학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동문회에 꼭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참석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명단에 없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혹시 예전에 동문회 자주 나오던 분 중에 무역회사 하시는 분은 아세요? 아니요. 제가 회장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동문 중에 무역회사 하시는 그런 분 기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다른 모임하고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급기야 저는 동문회에 온 사람들에게 최준호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둘러싼 의혹을 더 분명히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저는 그가 자신 있게 말했던 사업체를 떠올렸습니다. 무역업을 한다던 그곳이요. 그가 출장 간 사이 저는 혼자 그 주소지로 향했죠. 사실 그 사람이 명함을 떨어뜨렸을 때 제가 명함에 적혀있던 사무실 주소지를 외워두었거든요. 한참을 찾아가 도착한 곳에는 사무실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작은 공장 같은 회사 하나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혹시 최준호 씨가 운영하는 무역회사 맞나요? 젊었을 때부터 쭉 무역업 하셨다고 들었는데 주소가 분명 여기가 맞거든요. 최준호 씨요? 무역회사요? 저희는 무역업 아니고 나사 제조업인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확실히 들었는데 주소도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그럼 혹시 여기서 일했던 사람 중에는 그런 이름 가진 분 없었어요? 다른 업체랑 같이 쓰는 공간이라든지. 아니요. 저희가 여기서 꽤 오래 일했는데 그런 분은 전혀 없었어요. 근처에 무역 관련 회사도 없고요.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확실히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직원의 말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밑이 갑자기 푹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둘 떠오르는 그의 표정과 말투가 점점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불안과 혼란으로 뒤섞였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던 날부터 모든 순간이 빠르게 머릿속으로 지나갔죠. 그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했던 말들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마음속의 작은 의심이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최준호 그 인간이 왜 제게 접근했냐는 거였죠. 며칠이 지나 그 사람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죠. 저는 다 알면서 일단 한번 전공법으로 이놈을 떠보기로 했어요. 그가 운영한다던 사업체 위치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준호는 순간 표정이 딱딱하게 굳으며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급히 자세를 고쳐 앉더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일이 있어서 준호 씨 회사에 들렸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저번에 명함에서 봤었어요. 그런데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아니, 놀라다니. 왜요? 말씀하신 것보다 회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제가 굳이 그렇게 제 자랑을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큰 회사는 준호 씨 회사가 아니던데요. 무역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착각을 했나 하고 근처를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준호 씨 회사는 무슨 일 있어요? 그랬어요. 가실 거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말씀을 깜빡했네요. 지금 원래 쓰던 사무실이 좀 리모델링 중이라서요. 그래서 잠깐 다른 데로 임시 이전한 상태예요.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리모델링이요? 그럼 어디로 이전하신 거예요? 한번 보고 싶은데. 그 근처긴 한데,
정확한 주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에 정리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하도 급하게 옮기느라 제가 정신이 없어서. 최준호, 그 인간의 변명이 참 궁색하더군요. 어색하게 말을 덧붙이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대학 이야기를 다시 꺼냈죠. 그 순간 이놈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급히 끼어들었죠. 아주 재발이 저린 놈이었어요. 참, 준호 씨, 저번에 대학 동문회 간다고 하셨죠? 사실 제가 그날 궁금해서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찾아도 준호 씨 이름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네?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동문회 같은 거에 거의 참여를 안 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하느라 정신없었고, 또 해외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연락도 끊긴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명단에 아예 빠졌나 보네요. 그래요? 그래도 명단이라는 게 공식적인 건데 참석 여부랑 상관없이 졸업생이면 이름 정도는 있지 않나요? 제가 혹시 몰라서 거기 있는 동문분들께도 여쭤봤는데 아무도 준호 씨를 모르시던데. 정말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유명하거나 활발하게 활동한 건 아니라서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학번 사람들이 뭐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르시니까 제가 좀 이상했어요. 준호 씨는 분명히 저번에 거기서 동문들 만난다고 하셔서. 그게... 제가 원래 참석을 안 하다가 이번에 누가 나오라고 연락을 받아서 오랜만에 가볼까 했는데 결국 바빠져서 못 갔거든요. 저도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사니까 동문들이랑도 사이가 많이 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뭐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려는 듯 서둘러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참. 큰일 났네.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바로 가봐야겠네요.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미안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네.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일 수 없었죠. 마음속에선 분노와 허탈함이 뒤엉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말에 제가 얼마나 쉽게 속아왔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그의 다정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가 모두 계산된 가면이었음을 깨닫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속을 순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그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리라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짐을 했으면 움직여야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결국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실체를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기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네, 뭐 어떤 부분을 알아보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준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역업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수상한 구석이 있어서요.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까지 저한테 말한 게 사실인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성함하고 뭐 알고 계신 정보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대한 정확하게요.
네, 제가 아는 건 모두 말씀드릴게요. 흥신소에 그의 조사를 부탁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며 조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업체로 달려갔죠. 흥신소 직원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한 후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저는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죠. 서류에는 낯선 이름과 낯선 얼굴에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준호가 아닌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조사해보니까요, 말씀하신 최준호 씨라는 분, 이름부터 가짜였습니다. 무역회사라는 것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요.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사기로 이미 여러 번 신고가 접수된 사람이에요. 네? 뭐라고요? 신고요? 네, 이미 비슷한 피해 사례가 몇 건 있고 지금도 다른 피해자들 때문에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사요? 수배 중이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정신 똑바로. 이 개새끼가, 말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넌 완전히 죽었다. 서류를 넘길수록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결혼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던 사기꾼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철저히 거짓말이었죠. 과거에도 여러 명의 여성을 속여 피해를 준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과까지 있더군요. 피해 여성들의 진술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진술을 읽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지금껏 저에게 보였던 행동과 말들이 하나하나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다정하고 매너 있는 남자를 가장한 건 그의 시그니처 수법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류의 마지막 부분에는 현재 상황까지 적혀 있었죠. 그는 이미 다른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배 중인 놈이었죠. 참 할 말이 없더군요. 말년에 아주 똥을 밟아도 제대로 밟은 겁니다. 순식간에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그에게 보여줬던 저의 순수한 마음이 모두 더럽혀진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만남이 모두 조작된 연극이었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그 뒤 저는 일부러 최준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안달이 났는지 그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전화를 받자마자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의 행동이 참 우스꽝스러워 보였죠. 그놈이 하는 말의 의도를 저는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 갑자기 꺼내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상황이 진짜 급해서 제가 지금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거래처랑 계약이 갑자기 틀어져서 큰 금액이 급하게 필요한데 어디 부탁할 데가 없어요. 정말 염치 없지만 저 좀 도와줄 수 없겠어요? 얼마나 급하길래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믿고 얘기할 사람이라곤 정말 혜정 씨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 거고 이자까지 쳐서 확실히 드릴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큰돈을 그렇게 바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 넘기면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평생 이렇게 간절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좀 믿어주셨잖아요.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정신이 없네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꼭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역시나 목적은 처음부터 제 돈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자도 아니에요. 절대요. 참나, 얼마 있지도 않은 그 돈을 털어가려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 고민하는 척하며 잠시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죠. 제 반응이 명확한 거절이 아니자 이놈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그놈은 자주 전화를 걸어와 저를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바쁜 척하며 그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로, 문자를 무시하면 다시 전화를 걸며 끈질기게 재촉했죠. 그럴수록 저는 더 침착했어요. 이 기회를 이용해 이 사기꾼의 사기 행각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료를 차분히 모으기 시작했죠.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로 마음이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그러자 최준호는 더욱 초조한 태도로 저에게 접근했어요. 지나치게 과장된 애정과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당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 이런 사소한 오해로 멀어지면 안 되죠.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요. 미안해요. 나도 돈 마련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바빴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당신뿐이라니까요.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평생 보답할게요. 나한테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꼭 저한테 해준 만큼 배로 보답할 테니. 역시 내 사랑은 당신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정말 당신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요. 평생 당신만 바라볼 거예요. 그놈의 가식적인 말과 행동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정체를 알고 나니 그놈의 초조한 목소리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복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한 일은 그 남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조용히 수소문을 시작하자 그가 저지른 사기의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에게 속았던 여성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같은 상처를 입은 동지처럼 마음이 통했죠.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모이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막상 만나보니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사실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알리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묻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라는 생각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젠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문자나 녹음 같은 증거, 그리고 피해 부분이 있으면 다 같이 모아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저 문자 주고받은 거랑 송금했던 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드릴게요. 저도 그 사람이랑 나눈 대화 녹음이랑 메시지 있어요. 전 현금으로 그 인간한테 사기당했는데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문자 내용은 있어요.
그 사기꾼 이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확실하게 해야죠. 좋아요. 이제 다시는 그 사기꾼 놈이 다시는 이런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죠. 최준호의 뻔뻔하고 악랄한 사기 수법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쳤어요. 조사 도중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최준호가 투자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정말 소름 끼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놈은 수배 중에도 여전히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피해 여성들의 피해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증거가 될 만한 메시지, 송금 내역, 음성 녹음 파일까지 모으게 되었죠. 잡아서 한 방에 고소를 하려고요. 이제 남은 것은 최준호 그놈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얍삽한 놈이라 그런지 쥐새끼처럼 경찰을 잘 피해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그의 전화를 계속 무시하다가 마침내 연락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하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준호 씨, 생각해봤는데 부탁하신 돈 준비됐어요. 언제 드리면 될까요? 정말이에요? 아우,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사정상 이체로 받긴 어렵고 직접 만나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만나서 드리려고 했어요.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이라도 바로 가능하세요? 그렇게 급하세요? 내일도 가능하긴 한데 어디서 뵙죠? 네, 좀 급해서요. 내일 오후에 우리 처음 만났던 공원 근처 카페 어때요? 거기 사람도 별로 없고 좋잖아요. 시간 맞추기 편하시죠? 네, 좋아요. 그럼 거기서 봬요. 네, 정말 고마워요. 역시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네요.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기꾼의 가면이 이내 벗겨질 걸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죠. 저는 그놈의 초조한 얼굴을 떠올리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그 사기꾼을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서 저는 최준호를 기다렸습니다. 미리 준비한 현금을 담은 봉투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혹시나 눈치를 채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돈이 궁하다더니 사실인 듯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들떠있고 초조한 표정이더군요. 최준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급히 현금을 건네달라는 그의 눈빛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그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봤죠. 잠시 후 저는 현금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서둘러 봉투를 받아 안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현장을 급습했어요. 최준호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뭐야 이거? 잠깐만. 혜정 씨, 이거 오해예요. 잠깐만. 야, 네가 신고했냐? 야, 이년이. 일단 가서 얘기하시죠. 저희가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모든 게 너무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죠. 최준호도 그 순간 상황을 단박에 이해하고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뭐 노려봐서 어쩌라고요. 콱 그 눈을 찔러버리려다가 말았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보내면 끝일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네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너도 반드시 지옥 같은 꼴을 당할 게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평생 저주할 테니까 두고 봐. 어머, 무서워라. 그래도 어쩌지? 당신 같은 쓰레기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세상이 깨끗해진 느낌인데. 그런 저주나 퍼부을 힘 있으면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어버릴 각오나 하는 게 좋겠네. 두 분 진정하세요. 아이, 더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서 따라오시죠. 최준호 손목에 수갑이 단단히 채워졌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참 처참해 보였습니다. 비굴한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 한심해 한숨이 나왔네요. 고작 이런 놈한테 당했을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숨어서 지켜보던 다른 피해자분들이 달려나왔어요. 야, 이 사기꾼아! 네가 사람 마음 이용한 대가를 제대로 치를 거야. 감옥에서 절대 나오지 마! 너 같은 인간한테 속았던 내가 한심하다. 평생 그 안에서 후회하면서 썩어버려. 다시는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못하게 너 같은 악마는 거기서 죽는 날까지 못 나와야 돼.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은 최준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뜯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리 수집한 모든 범죄 증거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이미 범죄로 수배 중인 놈이었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은 전혀 없었죠. 최준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이 최준호를 연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며 짜릿한 성취감이 밀려들었죠. 피해 여성들의 억울함을 이제야 풀었다는 사실이 통쾌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제 삶은 다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조용히 지내는 생활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조금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제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최준호 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만의 일상을 차분히 누리기 시작했죠.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밝아졌어요. 가끔 이번 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길게 머무르진 않았어요. 과거의 일을 곱씹으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 사람이 받은 최종 형량 결과를 알려주었죠. 언니, 방금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그 사람 징역 10년 받았대요. 우리가 모은 증거랑 피해자 진술 덕분에 중형 나온 거라고 하네요. 정말요? 10년이면 그래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약한 거지만 제대로 처벌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맞아요. 경찰이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피해자가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대요. 아무튼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해요. 맞아요. 이제 더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야죠. 그는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피해당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담담했습니다. 최준호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다행이라 생각했죠. 피해 여성들과 저는 그 사기꾼이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게 되어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진정으로 끝을 맺게 되었죠.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감정들도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평범한 하루하루로 돌아왔어요. 이제 더는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가끔씩 방문하는 친구나 동생과의 시간도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이후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과 호의가 때로는 다른 목적을 감추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상대방의 다정한 말이나 행동만으로 쉽게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대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나 동생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누군가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조용히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정함의 뒤편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